송병기 부시장의 이 도감청 주장에 대해서는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 경로를 모르기 때문에 저런 주장은 일단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최근 검찰 수사 경향상 뭐 불법 도청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예. 분명히 영장을 통해서 수집을 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송병기 시장이 핸드폰을 통해서 자기의 통화를 녹음했고 근데 그거를 본인도 모르게 어떤 주변 사람이 옮겨서 자기 핸드폰이나 아니면 자기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런 내용을 제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받아서 이제 적법하게 수집을 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제3자한테,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제보자한테 넘어가는 과정이 혹시 불법적인 게 있었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불법 수집 증거가 또 여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그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검찰이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네, 송병기 부시장이 지금 아까 방송에서 보셨다시피 검찰 또 법무부로 하여금 감찰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공보를 통해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밝힐 부분이고 아마 이 부분은 조만간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른바 송철호 시장의 경쟁자를 제거하기로 민주당 관계자들과 송철호 시장 측이 함께 논의를 했던 장소가 이해찬 대표의 모친상 빈소다라는 의혹도 오늘 제기됐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보시죠. 자, 만약에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전제하에 뭔가 추가적인 강의 해명도 나와야 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함께 보시죠. 경쟁자 제거 논의 이해찬 모친상 빈소에서 나오느냐.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일치 내용에 따르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앙당과 BH, 임동호 제거, 송철호 체제로 정리한다. 그러니까 BH는 청와대죠. 청와대와 민주당이 송철호 시장의 라이벌을 제거하고 단독 공천을 하기로 했다라는 메모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날짜는 2017년 10월 31일, 장소는 이해찬 대표 모친상 빈소로 이렇게 업무 일치가 나온 거예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자, 빈소에서 당대표의 빈소에서 이 임동호 전 최고를 제거하기로 모종의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까지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임동호 전 최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찰 조사 받으면서 그런 내용을 봤다. 일지에는 시간, 장소, 기록과 함께 참석자로 송철호, 이해찬, 김두관 등 여권 관계자 10명, 10여 명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임동호 전 최고도 이 보도가 맞다라고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검찰은 송철호 측이 여권 인사들과 단독 공천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지금 조선일보 보도를 했고 임동호 전 최고도 내가 검찰 조사 받으면서 그 메모 있는 거 봤다. 당대표 모친상 빈소에서 지금 김두관, 송철호 이름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저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게 업무일지냐 메모지냐 뭐 이거는 나중에 그 내용을 보면 판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일단 보고요. 근데 저기에 저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해찬 대표가 지금 당대표지 저 시점에 당대표가 아니에요. 맞아. 예,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당대표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자리에 추미애 대표가 있었거나 뭐 사무총장이 앉아 있었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김두관 의원 이름도 아까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김두관 의원은 저 때도 무슨 당직을 맡은 게 없고 그리고 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쭉 써놓고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였구나. 근데 유명한 분의 상갓집에 가면 다들 볼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술자리에 그리고 저런 얘기를 술자리에서 뭐 이렇게 술자리라고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상갓집 그 저녁 식사 자리 그 자리에서 저런 중요한 얘기를 서로 했다고 하고 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송철호 측 한참 경선을 앞두고 막 긴장해 있는 송철호 측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송철호 시장도 그 당시에는 일개 출마 예정자였을 뿐이고요. 10월 달이면. 그리고 그 이해찬 당시 그냥 의원입니다. 김두관 그냥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모여서 누구를 제거하자.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타당치 않고 오히려 그 당시 임동호 후보가 아마 최고위원이었을 거예요. 예. 더 세죠. 그러니까
저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송초로 체제로 정리하기로 했었다라고 하는 예. 것이 사실인지도 의문이고 그 내용 만일에 그 모여서 그렇게 밥자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상갓집에서 지인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정도였지 저거를 저렇게 하기로 정리했다? 이거는 뭐 너무 과도한 상황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김원규 변호사님 이 수첩은 중앙당과 BH가 임동호를 제거, 송초로 체제로 정리, 이해찬 대표 모치상 빈소. 그러니까 이거대로 송초로 체제로 정리된 결과는 이 수첩과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우연하게 맞아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오늘 이제 논의를 하기 전에 법률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람들이 계속 메모냐 업무 수첩이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법률적으로 증거 능력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업무상 통상적으로 작성한 문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그 판례는 수첩도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송병기 시장은 수첩이 아니다. 이거는 그렇군요. 메모다라고 이거를 법률적으로 구분하는 거고요. 만약에 증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당시 업무 그 일제에 나온 사람들을 법원에서 한 명씩 불러왔고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송초로, 이해찬, 김두관 이런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업무 수첩이 업무 일지가 증거로 인정이 된다면 그런 절차 없이 당시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법원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게 업무 수첩이냐 일지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 안종범 수석의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둘 간에 대화한 거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제3자하고 얘기한 거를 안종범 수석한테 얘기해 준 부분은 그거는 전해 들은 것 뿐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을 안 했던 건데요. 아까 저런 부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실제로 그 현장에 참석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들은 내용을 메모로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업무 수첩이냐 아니냐가 법률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 분명한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논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수첩의 성격이 무엇인지도 밝혀내야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수첩대로 다 됐다는 게 과연 이건 우연의 일치로 볼 것이냐 아니면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으로 볼 것이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의문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보죠.